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새로운 짝꿍이 왔어요, 사장님. 네. 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아, 첫날이니까 처음이네요. 의견이 좀 네. 일치해야 될 텐데. 네, 오늘 처음 뵙긴 하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약간 시장도 좋으면 좀 네. 신고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빠르게 그냥 네. 종목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휠라홀딩스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 의류주들 좀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 경기 침체, 소비 침체, 그럼 이런 의류주들, 소비주들 부담 갖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하반기에 하지만 2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휠라홀딩스는 두 분 모두 X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휠라도요, 오히려 코로나 때 그 골프웨어로 엮이면서 네. 또 그리고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먼저 매를 맞았고 거기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졌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메리트 없는 자리가 있을까요? 아. 종목들이.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종목이냐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이제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3분기까지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면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의류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FNF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휠라홀딩스 네. 의견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내가 의류주로 접근한다면 FNF가 낫지 네. 않겠냐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용관 차장님도 네. 그 의류주 전반에 대해서는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미 증시에서 그나마 오르는 소비주들은 정말 필수 소비자 관련주들이래요. 그 외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국내에서도 의류주들 좀 부진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좀 브랜드별로 옥석 가리기는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한 시기가 대형마트 가판대에서 갑자기 휠라를 팔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실생활 속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아. 그런 쪽인데요. 그때부터 이거 브랜드 전략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국내 브랜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가의 홀세일 매출 감소가 있는데 저상의 리테일 매출 회복 속도보다 더 더뎌요. 훨씬 더 슬로우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에서는 올라와도 그만큼 밑쪽에서는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브랜드 기획 전략 총괄 직원 채용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브랜드 전략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꾸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바뀌는 모습 보고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미리 해주셨던 것처럼 FNF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FNF 좋게 본다라고 같이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NC소프트인데요. 사실 이런 가격대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삼성전자는 8만 원, 7만 원, 6만 원, 그 만 원대 가격으로 우리가 좀 닉네임을 부여하고 NC소프트의 경우에도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맞아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이 40만 원 선도 위태해진 상황에서 NC소프트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두 분에게 OX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위태로워 보인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전에 근데 좀 차영만 사장님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나마 선방한 업체. 괜찮은 건 아닌데 그나마. 게임 업체 중에서 네. 1분기 실적이 그나마 선방을 한 업체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 환경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상향하는 작업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켜오던 1위 자리를 카카오 게임즈 오딘에게 또 내주는 이런 치욕스러운 그런 좀 상황도 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리니지 W가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일 매출이.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매출을 고수해왔었던 IP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돌파구로 삼아야 되냐? 결국에는 P2E라던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들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전에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돈 내고 하는 게임에선 독보적이었는데 돈 버는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위메이드한테 뺏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위태로워졌군요, 자리가. 네,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죠. 그 자리를 다시 뺏어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했을 때 아직은 NC소프트가 최선두권에 있다고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시장이 글쎄요, 일단 하락을 조금은 멈추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또 월요일이 두려워지는 수급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게임주 글쎄요, 아직까지는 밸류들이 높은 것들이 많고 블록체인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그 PBR, PR을 좀 계산해 보면은, 네. 높네? 예전에 도대체 그 높은 가격에 내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했을까? 그땐 정말 특별한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런 요즘 황제주를 매매하셨나요? 네? 이런 황제주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저 돈 없어 보여요? 네네. 저도 할수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고요. 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유독 좀 많이 네. 드는 시기인 것 네. 같더라고요. 지금 NC소프트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조선주는 수혜라고 하는데 이게 네. 대우조선해양에도 속하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보죠. 짝꿍을 잘 만나셨어요. 오늘 길건 FC도 의견 주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강점 뭡니까?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X라고 해가지고 O를 먼저 하시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저는 좋게 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네. X다. 네. 그럼 X에 대한 이유는요? X 먼저 할까요? 네. LNG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미국에서도 보면 LNG 터미널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LNG 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한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LNG 선 점유율이 이제 3위입니다. 근데 4위가 이제 중국 업체인데 거의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하이 봉쇄가 조금 해제가 되면서 조선 조업이 중단이 됐다가 조금 이제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 경쟁력에 들어가다 보면 1, 2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3위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과 사장님은 네. O입니다. 이건 조선주, 그다음에 사용과 사장님 모두 다 대우조선해양 O 의견이신가요? 네네.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LNG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러우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의 다변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더 빨리 이제 그런 수주들이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고 조금 늦게 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성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납기 내에서 재무제표로 인식되는 기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의 수주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재무제표 상에서 좋은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죠. 실적이 최고다. 그리고 업황 꺾인다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업황이 꺾이는 거면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업황은 저쪽. 또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접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헷갈리네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업황이 꺾이면 사면 안 되잖아요. 꺾인다고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요 반문하는 거잖아요. 반문. 아닙니다. 네, 약간 꺾인다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문하는 겁니다. 네. 네. 두 분의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 좀 스펙타클합니다. 사용과 그러게 사장님은요, 말이에요. 네. 업황 꺾인다고요 하면서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길건 FC는 에코프로비엠을 꼽았는데 실적이 최고다. 근데 혹여,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네. 지금은 실적도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인데 네. 실적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다 반영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꺾일 때도 적게 꺾이고 올라갈 때도 조금 반응이 조금 좋으려면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를 발표를 하죠. 매출액 전망치를 하는데 기존에 한 9천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1조까지 상향됐어요. 왜 상향됐냐를 보니까 네. 기존에 화재로 이제 중단됐던 공장이 5월 달부터 이제 풀 가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 5월 달에 수출 데이터에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160%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괜찮겠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모델이 포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신차 모델이 포드의 F 시리즈예요. 근데 이 F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이 F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150 모델에 들어가는 양극재 양이 기존 전기차 대비하면 50%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이게 아마 3분기부터도 또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 해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 전략은 오늘 사실은 조금 조정이 돼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목표가는 한 60만 원, 손절선 한 47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 60만 원, 손절가는 47만 원. 오늘 종가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업황 꺾인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볼게요. 네, 글쎄요. 이거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기판 업체 좀 요즘에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네, 많았죠.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기업만은 주가가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최근에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로 이제 한 8,200원대부터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121선 일단은 살짝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 매물대 하단 6,600원대에서는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급들이 다시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지분 매도가 일단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매수의 수급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대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IT 기기라던가 전반적으로 정보기기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첨단화되고 고성능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쪽도 점점 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쪽 PCB, 연성회로 기판 쪽은 계속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MLB예요. 이 멀티레이어 보드인데 국내하고 일본 이런 업체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은 미국과 아직도 물밑에서 무역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2년 이상은 이쪽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수 엑사보드 청산 공시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 전망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자리 정도는 조정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8,500원 1차 목표가로 잡아보고 재무제표의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 체크하면서 추가 상향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그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해주셨어요. 네.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 5,800원인데 그럼 이수페타시스랑 같이 항상 거론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기판주들. 네. 그런 FPCB 기판주에 대해서 다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지금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아온 종목은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이제 이수페타시스로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글건우 FC의 그 종목을 보니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 네. 대형주들? 네. 2차 전지로 했거든요. 네. 혹시 그 평소에 투자 성향도 그쪽이십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예 정말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래도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날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전하게 수익률을 조금씩이라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장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빨간불은 안 나왔지만요. 코스피 0.54% 하락을, 코스닥은 0.44%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중요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서 1287.4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